밥 먹는 모습을 보라. 이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라. 이 말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다. 정약용은 앉아서 밥 먹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말보다 먼저 행동이 진심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다. 하루의 피로를 녹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드러나는 태도는 평소 숨겨온 본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지, 반찬을 집을 때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지, 식탁의 대화를 독점하지는 않는지.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밥상에서는 포장이 벗겨진다. 허세도 계산도 거칠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밥은 사람의 진짜 속을 드러내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상사를 잊지 못한다. 그는 직원들과 식사할 때마다 가장 늦게 젓가락을 들었다. 항상 먼저 드세요라고 말하며 가장 말단 직원의 밥그릇이 비지 않게 살폈다. 그때는 별것 아닌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 사람은 밥상에서 이미 사람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직급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존중하고 있었다. 반대로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오만함은 그 사람의 본심을 숨기지 못한다. 남보다 먼저 먹고 식탁 위를 독차지하며 남의 젓가락이 닿기도 전에 음식을 챙기는 사람. 그는 이래서도 타인의 몫을 침범한다. 사소한 식습관이 결국 인생 습관이 된다. 밥을 먹을 때 조용히 먹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음식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의 사람을 살피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다. 반면 먹는 내내 투덜거리거나 음식의 질을 탓하며 남의 손맛을 헐뜯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든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를 교육의 자리로 삼았다. 아이에게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친 이유는 단순히 예의 때문이 아니었다. 밥상은 곧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사람됨의 시작이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밥상에서 탐욕을 부리면 그 마음은 이미 어두워진 것이다. 탐욕은 꼭 큰 욕심이 아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 그 사소한 차이가 밥상 위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인생의 품격을 가른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그의 젓가락을 먼저 본다. 그 손끝이 먼저 향하는 곳이 자신인지 혹은 상대를 향하는지,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보인다. 누구나 말로는 배려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배려는 젓가락의 방향에서 나타난다. 밥을 먹는 자세도 중요하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반대로 허겁지겁 먹으며 눈치 보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다. 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많다. 겸손, 감사, 배려, 절제. 이 모든 덕목이 식사 한 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밥상머리의 예는 곧 인생의 예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람과 반드시 밥 한 끼를 함께 하려 한다. 술자리보다 밥자리가 더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술은 감정을 풀게 하지만 밥은 본심을 드러나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친구가 있다. 그는 늘 말로는 괜찮아. 네가 먼저 먹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늘 먼저 젓가락을 들고 가장 맛있는 반찬을 챙겼다. 그의 말보다 행동이 더 솔직했다. 결국 그는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늘 자기 몫을 먼저 챙겼다.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친구는 늘 밥을 늦게 먹었다. 바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늘 상대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사람은 일에서도 상대의 속도를 맞춘다. 함께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다. 이처럼 밥은 사람을 드러낸다. 식탁 앞에서는 직업도, 지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태도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 파트 2. 밥상에서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본질.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그건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관계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다. 말로는 아무리 겸손하고 점잖게 보여도 밥상에 앉으면 본 모습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식사는 본능과 교양이 가장 가까이 맞닿는 순간이다.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어디까지인지를 숟가락을 드는 모습 하나로도 짐작할 수 있다. 누군가는 밥이 나오기도 전에 젓가락부터 들이댄다. 마치 굶주린 시간의 빚을 한꺼번에 갚으려는 듯이 말이다. 또 누군가는 남이 먼저 먹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다. 그의 젓가락 끝엔 배려라는 단어가 묻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고 반찬은 3접시였다. 한 사람은 말없이 접시를 가운데로 옮겼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앞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접시를 살짝 끌어당겼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중 누가 함께 일하면 편할지, 누가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를. 밥상은 말보다 정직하다. 눈빛 하나, 젓가락의 방향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 밥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마음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입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자기 목만 챙기려 든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을 보되 그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그대가 그와 한상 차릴 날이 없다면 그대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품격은 눈앞에서 증명된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회식 자리에서 젊은 후배 하나가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런데 옆자리 과장은 한 점도 짚지 않고 먼저 젓가락을 든 부장에게만 계속 굽고 있었다. 눈치껏 웃고 손은 분주했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그 밥상엔 고기 냄새보다 서열의 냄새가 짙었다. 그날 이후 그 후배는 말했다. 선배님, 저는 그 자리에서 이 회사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상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먹을 때 편해야 진짜 편한 사이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결국 평생 곁에 남는다.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밥상은 거울이다. 누군가는 밥상에서 남을 존중하고 누군가는 밥상에서 남을 지배하려 한다. 같은 식탁 위에 앉아도 어떤 이는 함께를 배우고 어떤 이는 위아래를 세운다.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밥상머리에서 배운 예절이 인생의 절반을 결정한다. 밥을 대하는 자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밥상에서 물 한 잔도 남에게 먼저 권하는 사람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 어릴 적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 밥상을 받으면 항상 먼저 할아버지께 국을 떠드리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땐 단순히 어른 공경이라 배웠지만 지금은 그것이 관계의 예의였다는 걸 안다. 요즘은 가족끼리 밥을 따로 먹는 시대다. 아버지는 늦은 퇴근, 아들은 방 안에서 배달 음식, 어머니는 TV 앞에서 혼자 밥을 드신다. 같이 사는데 함께 먹지 않는다. 그 순간 가족은 한 식구가 아니라 같은 주소를 쓰는 타인이 되어버린다. 밥상은 대화의 자리다. 반찬을 나누며 묻고
웃고 듣던 그 시간이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그 끈이 끊어진 지금 우리는 같은 집 안에서도 서로의 온도를 잃었다. 나는 이런 부부를 본 적이 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국그릇을 가운데로 밀어주는 남편, 반찬을 그의 앞쪽으로 옮겨주는 아내.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은 밥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건 사랑의 또 다른 언어였다. 반대로 젓가락 소리만 들리고 대화가 없는 식탁은 이미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신호다. 함께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의 온도를 교환하는 일이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말솜씨나 외모보다 밥 먹는 모습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밥상은 연출이 어렵다. 연극처럼 꾸밀 수 없고 본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밥에서도 불편함이 묻어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은 식사 중에도 따뜻함이 흘러나온다. 공자도 제자들에게 말했다. 군자는 먹을 때에도 절제가 있다. 절제란 단순히 적게 먹는다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먹는다는 뜻이다. 밥상에서 자신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자신만 챙긴다. 밥상에서 나누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나눈다.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사람을 잘못 보고 살아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지인이 어느 후배를 칭찬하며 말했다. 그 친구는 일도 잘하고 인사도 깍듯해.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밥은 같이 먹어봤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그건 아직. 나는 그 말로 이미 답을 들은 셈이었다. 밥상에서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함께 길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밥은 사람의 진심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시간이다. 요즘 세상은 점점 밥이 업무가 되어간다. 회의 겸 식사, 영업 겸 만남, 약속 겸 밥자리. 하지만 그 모든 형식 속에서도 진심은 여전히 드러난다. 밥상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신뢰를 얻는다. 밥상머리의 예절은 예스러움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최소한의 온도다. 뜨거운 밥처럼 따뜻하게, 국물처럼 깊게, 반찬처럼 다양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는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건 살아온 방식이요, 세상을 대하는 철학이다. 파트 3. 남의 밥상에서 드러나는 품격. 사람을 진짜로 알 수 있는 자리는 자기 밥상이 아니라 남의 밥상이다. 자기 집, 자기 자리에서는 누구나 여유롭다. 하지만 남의 밥상에 앉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남의 밥상은 낯선 질서다.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없고 누가 먼저 손을 대야 할지도 눈치 봐야 한다. 이때 사람의 배려심과 교양이 시험대에 오른다. 밥 한 숟가락을 어떻게 드는가 보다 그 숟가락을 들기 전에 어떻게 주변을 살피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어느 집 초대받은 자리에서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은 손님이 있었다. 그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맛있게 생겼네요 라고 짧게 한마디만 하고 가장 늦게 젓가락을 들었다. 그가 많이 먹지도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그 사람 덕분에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건 존중의 힘이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자기 집처럼 행동한다.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 먼저 집고 식사 도중에도 이건 내 입맛엔 별로야라며 무심히 평가한다. 그 순간 밥상 위의 온도는 급격히 식어버린다. 남의 정성 위에 자기 입맛을 올려놓은 것이다. 밥상은 정성의 결과다. 누군가의 시간, 손길, 마음이 담긴 자리다. 그걸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품격이 있다. 음식의 맛을 떠나 그 마음을 먼저 느끼는 사람, 그가 바로 품이 있는 사람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는 한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사람이 남의 밥을 먹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은 인격자다. 남의 밥을 대가 없이 먹는 사람은 없다. 그 밥에는 늘 보이지 않는 감사의 빚이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양을 논할 자격이 없다. 내가 젊은 시절 스승님 댁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식탁에는 단출한 반찬 두세 가지뿐이었다. 그런데 그 스승은 내 젓가락이 멈출 때마다 입맛에 맞나?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음식의 풍성함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넉넉함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남의 밥상에서 한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먼저 올린다. 남의 밥상은 그 사람의 삶을 엿보는 창이다. 그 집의 분위기, 말투, 음식의 배열, 그 모든 것이 살아온 방식을 드러낸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남의 밥상에 초대받을 때 음식보다 태도를 먼저 챙긴다. 남의 밥상에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에서도 겸손을 잃는다. 밥상은 사람의 경계를 시험하는 자리다. 너무 조심해도 어색하고 너무 편해도 무례하다. 그 미묘한 균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신뢰받는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밥상에 초대되면 꼭 식사가 끝난 후에 물 한 잔이라도 설거지하겠다고 나섰다. 그의 손에는 그릇 대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 하나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품격이다. 반대로 남의 밥상에서 이건 내 입맛이 아니라서 하며 남기는 사람도 있다. 그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는 일이다. 세상은 언제나 받을 줄 아는 사람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나는 한 번 이런 부부를 본 적이 있다. 남편 친구가 초대해준 저녁 자리였는데 남편은 계속 자기 일 이야기만 늘어놓고 아내는 조용히 그 식탁의 음식 하나하나를 칭찬했다. 그 집 주인은 결국 아내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랜 인연으로 남았다. 밥상에서 관계의 향기가 피어난 것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알되 그가 남의 집에서 어떻게 앉는지를 보라. 앉는 태도, 먹는 속도, 말하는 톤. 그 모든 게 한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밥상머리는 예절의 끝이 아니라 인격의 시작점이다. 밥상은 단순한 자리 같지만 거기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크기가 있다. 자기 밥상에선 왕처럼 굴고 남의 밥상에선 손님처럼 예의 바른 사람은 많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밥상에서도 주인의 마음으로 앉을 줄 안다. 그 자리를 존중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밥상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벗는다. 남의 밥상에 앉으면 꾸밈이 사라진다. 그때 드러나는 건 가진 돈도 지위도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다. 옛 선비들은 식사할 때 절제와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다. 그들은 말한다. 한 숟가락을 덜어도 마음은 채워라. 이 말의 뜻은 분명하다. 음식을 덜어먹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덜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남의 밥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음식의 맛보다 마음의 무게를 헤아려야 한다.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 어느 노부부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식탁 위엔 단 하나의 반찬, 김치뿐이었다. 그런데 그 김치의 맛은 어느 고급 식당의 음식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건 김치의 맛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깨달았다. 밥상은 정성의 크기로 채워지는 것이다. 남의 밥상에 초대받았을 때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무심히 먹는 사람은 삶도 무심히 산다.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인생을 깊게 산다. 밥상은 거울이다.
그 거울은 거짓을 비추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의 마음은 식사 때 가장 진실하다. 우리는 밥을 통해 본능과 인간됨을 동시에 시험받는다. 그 시험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말보다 남의 밥상에서의 행동을 본다. 남의 밥상은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하는 마지막 무대다. 거기서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조용히 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다. 파트 4. 밥상은 인생이다. 함께 먹는 법이 곧 함께 사는 법이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은 사실 인생 그 자체다. 밥상에서의 태도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함께 먹을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다.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그건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자 인간관계의 축소판이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을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의 일부를 허락받는 일이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은 밥상 앞에서 가장 진실해진다. 그 말이 맞다. 밥상 앞에서는 거짓이 오래 숨지 못한다. 억지 웃음도, 과장된 친절도 한두 번의 젓가락질에 다 드러난다. 누구를 향해 먼저 음식을 권하는지, 누가 끝까지 남은 반찬을 챙기는지, 그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인품이다. 밥상은 작은 사회다. 누가 중심을 잡고, 누가 배려하며, 누가 자기만을 생각하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 예절을 배운다고 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사람을 배운다. 나는 젊은 시절 스승님 댁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 그날 스승은 말없이 밥을 푸셨다. 제자들은 다들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때 스승이 말했다. 밥은 먼저 퍼도 마음은 나중에 퍼야 한다. 그 뜻은 먹는 순서보다 마음의 순서를 먼저 세우라는 가르침이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밥상은 인간관계의 축소판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리듬이 있다. 누군가는 항상 먼저 먹고 누군가는 끝까지 남은 걸 먹는다. 그것이 인생의 자리와도 같다.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순 없지만 모두가 품격 있게 함께할 수는 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어느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는 젓가락을 가장 먼저 들고 직원들은 그 눈치를 보며 따라 먹었다. 그날 분위기는 삭막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다른 상사는 말했다. 오늘은 내가 따라 먹을 테니 편하게 먼저 드세요. 그 한마디로 밥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의 마음은 권위가 아니라 온기로 움직인다. 밥상에서의 배려는 크지 않아도 된다. 단지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따뜻한 자리가 된다. 서로의 젓가락 속도를 맞추는 건 결국 서로의 삶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다. 내가 어릴 때 할머니는 늘 말했다. 밥은 싸워 먹는 게 아니야. 기다려 먹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다. 세상은 다투며 먹을수록 메말라지고 기다리며 먹을수록 깊어진다는 걸. 밥상은 결국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치는 자리였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서로를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음식을 나눈다는 건 곧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사람은 밥 한 끼도 편히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식탁 위에서 조용히 만들어진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을 사귀되 밥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진심을 모른다. 이 말은 단순히 식사를 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건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밥상은 결국 마음의 거리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께 밥을 먹고 멀어진 사람일수록 식탁의 자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할 때 그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는가를 먼저 본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먹는 속도, 말의 리듬, 눈빛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면 그건 이미 좋은 관계다. 밥상은 또한 겸손을 배우는 학교다.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밥상 앞에서는 똑같이 한 숟가락씩 먹는다. 그 평등함이 밥상의 철학이다. 그걸 잊은 사람은 결국 인생의 자리에서도 겸손을 잃는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부부를 봤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힘들어했고 아내는 매일 김치찌개 한 냄비로 버텼다. 하지만 그 밥상 위엔 늘 웃음이 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먹을 밥이 있다는 게 행복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의 형태라는 걸. 밥상은 삶의 상징이다. 그 위에는 인간의 감정, 관계, 철학이 다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알고 싶다면 그가 밥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된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밥상머리에서 겸손하고 진짜 어른일수록 밥상머리에서 말을 아낀다. 그건 그들이 이미 밥상 인생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밥상은 또한 세대의 대화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른이 젊은이에게 음식과 말로 삶의 질서를 가르친다. 그래서 밥상머리가 무너진 가정은 언제나 대화가 끊긴 가정이다. 밥을 함께 먹는 일은 곧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다. 한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밥상에서 말을 아끼는 자, 그의 인생은 이미 깊다. 밥상은 말보다 눈빛이, 음식보다 마음이 더 많이 오가는 자리다. 그걸 이해한 사람은 인생을 단단히 사는 사람이다. 밥상은 또한 감사의 연습장이다. 하루 3번, 우리는 감사할 기회를 갖는다. 음식을 만든 이에게, 함께 앉은 이에게, 그리고 이 시간을 허락한 삶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밥을 천천히 먹는다. 급한 사람은 음식만 삼키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삼킨다. 결국 밥상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어떤 이는 혼자 밥을 먹으며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이는 함께 밥을 먹으며 세상을 사랑한다. 같은 밥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인생의 맛도 달라진다. 나는 요즘도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한 끼가 내 인생의 모양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면 자연히 젓가락이 천천히 움직인다. 음식의 맛보다 함께 있는 사람의 표정을 먼저 보게 된다. 그게 바로 인생의 깊이를 배우는 순간이다. 밥상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는 법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이다. 밥상은 비워야 끝나지만 그 자리에서 쌓이는 건 추억이다. 밥상 위에서 쌓인 따뜻한 기억은 인생이 버거울 때 우리를 지탱해준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와 밥을 함께하라. 그 밥이 평범한 국 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의미가 들어있다. 먹는다는 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증거다. 밥을 나누는 사람은 삶을 나누는 사람이다. 밥상에서의 태도가 곧 인생의 품격이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함께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스승 채널에서는 정약용의 지혜와 선인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관계를 단단히 세우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마음이 지혜로 단단해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